네, 다음은 두 번째 기조 연설로 투자 파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e'll now move on to the next session. 다음으로 퓨처 넘어가도록 펀드의 하겠습니다. 선임자이자 미래학자이신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 연사님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AI 거품론, 그래도 대세, 투자자가 보는 AI 시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정석근 부사장님께서 글로벌 도미네이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과연 거품일까, 붐일까, 아니면 이것이 꺼질 것인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5년간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글로벌 연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AI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계에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현재의 시장 상황입니다. AI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앞서서 사전에 만나 뵌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1998년이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서 데이컴에서 일을 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된 것을 보니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에서 AI를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5년 전에 말했다면, 또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했다면 사람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 18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도 참여를 했고, 또한 한 1, 2주 정도 NTT와도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패널 중에 한 명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AI 인프라에 대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5초마다 한 번씩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굉장히 비싼 GPU 가격에 대해서, 또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저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들도 정말 많은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과연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또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대화들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에너지 그리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알루미늄을 데이터 센터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종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군비 경쟁은 아니지만 연산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스타트업들 가운데서 제약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비디오를 보시면 달러 지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비디오를 홍보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칩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자본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에너지나 연산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흥미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제약사항은 바로 전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땅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력, 에너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통제 역시 프라이빗 네트워크나 보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컴퓨팅 애저 서비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시장에 있는 경우에도 연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벤처 캐피탈 측면도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에 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자로서 이것을 차별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프라 기업들에게 수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이길 것인가? 그래서 골드러시 때 실제로 삽을 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결국에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인가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투자액 대비해서 수익이 낮다라는 회의론도 있고요. 과연 이것이 버블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터넷 버블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버블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어떤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실제로는 훌륭하지 않지만 과대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투자 사이클이죠. 그런데 AI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우리가 업무하는 방식, 또 쇼핑하고 여행하고 노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반추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블을 겪었고 많은 기업들이 자신이 AI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익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사스 기업들이 AI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보면 AI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AI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나머지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PE 비중을 보게 되면 인터넷 붐이 일었던 당시와 생성형 AI의 PE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도입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공의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AI 도입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과연 이것이 거품인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또 다른 메타버스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0% 정도는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는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제 클라이언트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인적 자원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AI를 통해서 통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명성에 대한 리스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규모는 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많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인터뷰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글과 함께 협력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컸는데 그렇지만 편향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투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투자 수익을 거두지 못한 클라이언트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본이라든지 인재라든지 또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국이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액센추어의 데이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많은 CTO들이 기술 효율성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민관 협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재를 두고 각 국가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AI 연구자라고 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이건 미국이건 또 중국이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엔지니어링 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조직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여기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를 대체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함께 끌고 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경쟁 우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심으로 현재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규모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I가 여전히 트렌드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5년 전에 여러분이 구매하셨던 NFT와 비슷할까요? 그래서 수백만 정말 백만장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고 인터넷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새로운 기술로 보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인구 통계학 그리고 또한 지리적인 부분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발표에서 들었던 생산성의 가능성 때문에 비즈니스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일하는 방식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 한국이나 일본, 홍콩, 중국, 인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인구 통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업무가 완수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글로벌 시장 전망을 보면 2030년까지 1조 3천억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숫자는 어느 정도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퍼플렉시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 분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AI 관련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하기 전날 항상 뭔가가 바뀌거든요. 아시아의 경우, 제가 아시아 정말 좋아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 국가별로 모두 입법 체계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더 큰 시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장은 성장률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아시아는 GDP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또한 청년 분담금 역시 동남아시아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으면서 과연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또한 모든 변화를 활용하여서 즉각적으로 번역을 한다든지 또 현재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칩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이루고 진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중국입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고유하고 또한 특별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 3위가 되고 싶다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큰 고릴라들 사이에 앉아있길 원하는 거죠.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거대한 그리고 굶주려 있는 시장이 두 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개의 시장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하나와 파트너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디 두 곳 모두와 파트너십을 함으로써 양 시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지 잘 모릅니다. 또 홍콩에서 25년 동안 살았던 사람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점점 더 일반 소비자들이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AI 분야에서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여서 이 굶주린 시장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시장에 중립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만났던 많은 클라이언트들,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또한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샌드박스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를 보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혁신센터가 있고 이 혁신센터에서 AI를 활용할 것이다. 그 사람들만 A를 활용하면 이제 점점 낙수 효과를 통해서 AI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구글과 같은 서드파티를 활용하죠. 그리고 서드파티에서 어떻게 제품 생산성을 향상시킬지에 대해서는 그냥 놔둡니다. 올해 이런 트렌드가 보였다면 내년에는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팅을 할 때 그 모든 내용을 전사하는 것, 작년에는 멋졌지만 올해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년에 듣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부터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랩을 만들고 나머지 조직을 위해서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했다라면 이제는
직접 구축을 하든지 뭔가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규모로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유한 기회가 있는데요.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이미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이런 인프라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AI 투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감히 제언을 해보자면 아마 오후에 훨씬 더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또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한국의 투자 시장에 대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트렌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흥미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까지 칩이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블랙핑크를 수출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칩들이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규제를 많이 받는 인프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폴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단백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AI와 합성 생물학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면 사람들은 어디든 가서 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흥미로운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제조 중에서도 소재 제조입니다. AI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I는 글로벌 게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수치도 보여드렸죠. 3천억, 2천억 투자를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쟁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뒤쫓지 않고 있는 분야,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분야를 찾는다면 놀라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동맹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I 기술의 도입 그리고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의 활용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LLM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화는 더 이어지겠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동맹을 통해서 학습하고 좀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모든 것들을 직접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명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헨리 키신저와 함께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AI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배경으로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부터 시작해서 K-팝까지.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흥미로운 기회를 한국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브랜드 측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들에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고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피아라는 휴머노이드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퍼런스에 오기에 앞서서 앞에서 국회의원께서 과연 AI가 정치인을 대체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아까 티타임 때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만의 AI를 만들었습니다. AI 챗봇인데요. 이것은 컨플릭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제 남편과 함께 만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를 한번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기업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입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역할 중에서 어떤 것들이 AI에 의해 대체될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AI는 거품이 아닙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이것이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고요. 또한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투자적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방에 계신 리더들의 책임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포용성도 갖추어야 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인터넷 붐 때는 디지털 격차가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또 리더십의 차원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잠재성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speech. Please stay in the stage. 감사합니다. We would like next 무대에 speaker. 계시면 저희 다음 The 분을 changes of 주도록 하겠습니다. technology have always 기술의 been 변화는 supported by 늘 investors. 투자자들이 함께 Diana 움직여 David 왔습니다. provided 다이브나 a 우 comprehensive overview of 데이비드님께서는 market 전반적으로 마켓 네, 트렌드에 AI 대해서 혁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른 시장, 이 동향과 투자 흐름에 대한 이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좀 대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시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 연사님과 송강 대표님을 모시고 두 번째 대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쩐의 전쟁,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 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벤처캐피탈 협회 부회장이자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님이신 송은강 대표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캡스톤 파트너스의 대표이고요. 네, 한국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인 송은강입니다. 저도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요약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우선 질문으로 이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AI 산업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트렌드와 변화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질문은 잘 들리시나요?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Wait for a moment. I'll bring the ChatGPT. I'm 지금 sorry. Claude, please.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리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 can hear. No more jokes about me, okay? 네, 이제 Let me repeat. 저희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산업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여기 좀 세팅을 부탁할게요. It's not on. Did you happen to talk about the biggest trend or 가장 change 큰 happening 트렌드와 in 변화가 AI 산업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Good guess. 네. My Korean's really getting 한국어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we heard 네, before 그래서 저희가 is, 이전에 들었던 것이 바로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정말 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타이 모달인 거죠. 챗 GPT는 저희가 들었듯이 새로운 소설이나 책을 만들고 아마존에서 정말 채워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이스 투 비디오 아니면은 텍스트 투 비디오 아니면은 구글 노트북 보시면은 이 학술지를 가지고 팟캐스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트렌드고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라고 하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이 모든 것들의 직원들의 도입이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AI를 사용해서 일을 절반 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센터라고 하면은 인간이 절반이고 그리고 말이 절반인데 가장 직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를 상사들이 잘 몰라서 그래서 AI를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절반의 일을 다 AI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신기술들을 시험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기업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어떤 선까지 가능한지 명성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직원들은 그러한 지점들을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렵죠. 두 번째 질문 또 준비된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여기 데이비드 우 대표님은 사실 투자자는 아니세요. 하시는 일은 이제 빅테크의 컨설팅을 주로 하고 계시고 또 커리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준비된 질문을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AI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발표했지만 거대한 투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거품론도 함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Yes, I will say I 네, was, 이렇게 and 말씀드리겠습니다. have been a venture capital investor. 제가 벤처 캐피탈 투자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엔젤 투자자로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계장부는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ROI 측면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빠르게 투자 대비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챗 GPT는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소비자 기술 중에 하나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성장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식당을 예약해달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 완벽하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퍼플렉시티에서 쇼핑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 자리에 오면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I는 느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충분치 않고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에너지 문제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제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자체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라고 한다면 큰 수익은 큰 투자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그 반대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AI 스타트업으로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흥미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고 정말 훌륭한 것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큰 생태계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에도 답이 조금 있었긴 하지만 AI 스타트업에 관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나 싶네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특히 또 최근에 그 생성형 AI 관련해서 창업 되는 숫자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늘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AI 스타트업에 대한 혹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말을 잘 이해하셨나요? 네. Well, first I think that they should 네, find 먼저 a fantastic venture 좋은 capitalist like 벤처 you to 캐피탈을 찾아야죠. access 좋은 and capital. 접근과 그리고 자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There is a lot of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AI에 있는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a strategic investment, 전략적인 strategic partner, 투자자와 그리고 파트너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also being able to be in a 또한 place where you can have that access. 이 접근을 가지고 I do think that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너무 you'll have to 중요하죠. have access to exactly 그래서 the right talent and 맞는 we'll 인재를 see 확보함으로써 AI 스타트업들이 사실 predict 작은 that 스태프를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you'll have the 곧 one person 있으면 한 명 where 스타트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AI로 구성된 것입니다. 저희 컨설턴트 업체도 내년에 제가 결정한 것은 제가 최대한 많이 place every single 모든 function that we have. 기능들을 AI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타트업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그때까지 가기까지 정말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지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AI를 모든 마케팅에 사용하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모든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처리하면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생각하면 승리를 잡는 기업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투자는 탑 2명, 3명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모든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로 갈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투자자, 그리고 작은 구성원들을 인재들을 찾고 나머지는 AI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자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더 있다면 정말 청중에서도 질문을 받고 싶기는 한데요. 시간이 지금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 아까 말씀을 하셨긴 합니다만 지금 빅테크 특히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수조 원의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또 가장 또 안타깝게는 언어의 장벽이 지금 없어지고 있고요. 이 게임이 혹시 승자 독식의 게임이 아닐까 이런 우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소버린 AI 국가별 독립적 LLM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데이비드 우 대표님의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가 세계를 집어삼킬 것인가? 아시아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보다는 문화적인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즉각적으로 번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줌 통화를 할 때 우리가 회의를 같이 하거나 했을 때 정말 쉬워질 것입니다. 이미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 한국어가 정말 실력이 좋은 것처럼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또 어떤 아이디어들을 함께 생각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빅테크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뭔가 실행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큰 조직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의도와 실제로 현실에서 실행되는 것 사이에서는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규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시장마다 어떻게 다르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혁신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챗GPT와 어떻게 경쟁을 하시겠습니까? 챗GPT는 이미 한국 수능의 모든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적용 사례들, 예를 들어서 국방이 될 수 있고요. 중국과 미국이 최소한 AI와 관련해서
국방 이니셔티브에서는 휴먼 인 루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원격 의료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부문, 이 부분은 정말 보안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오너십, 소유권도 갖기를 원하죠.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상호 운용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정말 이런 게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모든 국가에서 뭐 소버린 데이터 그리고 소버린 AI가 작은 규모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있을 때 어떻게 상호적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발표자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또 강연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저에게는 좀 영광이고 또 다이애나 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애나 우 데이비드님과 함께 대담을 맡아주신 송은강 대표님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전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고 이제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찬은 리셉션장과 그랜드 볼룸 두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리셉션장으로 이동하시는 내빈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리셉션장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테이블에 착석을 하셔야지 식사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앞에 빈 좌석부터 함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다음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은 LG 스탠바이미고 그리고 스마일리 캐리어 세트 등의 상품이 걸려있는 경품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종료 때까지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참관객분들께서는 명찰과 함께 기념품 교환 쿠폰을 넣어드렸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기념품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 세션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